자, 교재 4페이지 피세요. 자, 여기 별표 좀 쳐놓고,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까지 다 알려줬지? 이거는 복습은 안 한다. 그냥 각자 다 알아서 하시고, 요 내용을 선생님이 뛰어 넘어갔었는데, 여기를, 요 내용이 좀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다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여기 딱 봐도 뭔가 식이 복잡하잖아, 그지?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다 하나하나 이제 해설을 풀어서 해줄 테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집중하세요. 자, 일단 필기는 좀 이따가 하고 선생님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지금은 먼저 이해 먼저 합시다. 여기 화면 보세요. 적지 마시고. 자,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할게. 이건 등식이야, 얘들아. 등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치? 근데 등식은 이거 우리가 중1 때부터 쌤이 알려주는데 방정식 또는 항등식 중에 하나야.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미지수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에요. 그러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되는 등식이지. 근데 이게 항등식이겠어? 항등식이려면 여기다 너희가 아무거나 이게 대입해도 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참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식이고. 일단 방정식인 건 확정이 됐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방정식인 건 알겠다고. 왜냐면 여기다 너희가 만약에 4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참 되지. 미지수 값에 따라 얘가 참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다 만약에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게 는 0이 안 되니까 거짓이 되는. 그러니까 미지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정식이란 말 알겠지? 근데 문자가 몇 개야, 여기서? 잘 들어요, 문자가. 2개지. 식은 몇 개밖에 안 줬어, 선생님이. 1개지. 그럼 문자가 더 많지. 문자가 더 많으면 이땐 이 방정식 풀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4하고 마이너스 1 내면 성립되잖아. 4 마일 빼기 3하면 0 되잖아. 4 마일만 되겠어? 자, 5 넣으면 5 마이 해도 되지. 물론 그 안에 있는 유리수들 4.1, 마이너스 1.1 대입해도 다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이해돼?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나오는 해들이 이런 식으로 찾자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해를 다 이제 어떻게 했어, 우리가? 좌표에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x, y 좌표라고 보시고, 이 무수히 많이 나온 해들을 좌표에다가 다 찍어. 다 찍으면은 얘네가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 점은 쌤이 2개밖에 안 찍었지. 근데 얘네가 점이 쌤님이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이 점들도 어떻게 되겠어? 무수히 많이 찍히겠지.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4하고 5 사이엔 선생님이 이렇게 점이 2개만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무수히 많이 찍힌다 이런 거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x도 1차고 y도 1차로 되어 있는 방정식은 이 해들을 내가 점으로서 다 나타내서 찍으면 얘네가 이제 무수히 많이 찍히기 때문에 선으로 보이게 할 건데, 이 선이 직선 된다 했어, 곡선 된다 했어? 직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듣지? 그럼 봐. 얘네가 방정식인데 xy에 대한 몇 차 상태면 1차면 이 그래프의 생김새가 직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이건 다 알지? 그래서 이걸 다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얘를 그린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좌표가 사실은 뭐인 거야? 여기 위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모든 점좌표가 다 이 방정식의 해들이었던 거지. 이 말 다 이해돼? 자, 요거 먼저 좀 작게 적어주세요. 작게.
이 무수히 많이 나온 해를 전부 다 점좌표로서 해서 찍으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점좌표도 얘도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싹 이으면 선으로 보인다고. 점이 아니라 선. 근데 XY에 대한 1차면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그럼 여기 위에 점이 있는데, 자, 이 생각을 하라고. 마치 얘들아, 그 스위치 전환하는 것처럼, 봐봐, 너네 그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점좌표가 있지. 그럼 걔는 점좌표의 관점도 있겠지만 이 방정식에서는 해였다라는 거를 빨리 두 가지의 관점을 왔다 갔다 잘 하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니? 그럼 질문 다시 보세요. 여기 위에 점 만약에 알파, 베타가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인정되는 거라고? 이 방정식이 뭐라고? 해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위에 이 직선 위에 알파, 베타라는 거는 대입시 성립한다라는 게 당연하지. 다시 적어줘. 왜 대입하면 성립되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점이라는 게 원래 뭐였다고? 얘는 해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생각을 빨리빨리 잘 해야 돼. 이 점좌표가 사실은 방정식의 해였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자, 그리고 자, 그 뒤로 이어서 할 건데 또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 보세요 하면. 자, 여기 쌤 직선을 하나 그렸어. 그리고 얘를 일반형으로 썼어요. 일반형 뭔지 알지? 이거 일반형, 이거 표준형.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을 하나 또 그었어. 직선 두 개가 만났지 지금. 잘 봐. 이걸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하니? 교점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교점을 선생님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좌표를 준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이 교점 좌표가 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 선생님이. 여기서 내가 교점 좌표라고 줬지만, 응? 스위치 전환시키라고 생각을 빨리. 이 방정식, 얘도 방정식이었을 거 아니야. 방금 똑같은 이유. 얘도 똑같은 이유로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방정식의 해이자 얘 방정식의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대입하나 여기 대입하나 뭐 돼야 돼? 성립된다라는 거 당연하지. 이제 계속 보세요. 자, 이때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를 내가 물어볼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있잖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일까? 무수히 많겠지.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검은색 두 직선도 당연히 여길 지났잖아. 근데 얘네 말고도 얘도 지나 안 지나?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고 다 지나지. 이런 식으로. 그럼 쌤이 이게 보라 색깔의 직선들 얘들아 그리다 보면 이게 뭐 개수를 셀 수 있을까? 셀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쌤이 지금 긋는 대로 무한히 많이 생기는 거 알겠어? 이해되고 있니?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이 모든 직선을 한 번에 나타내는 식이 존재해요. 그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부터. 뭔가 내용이 좀 심오하잖아. 잘 들으라고. 어떤 지금 상황이 뭐였다고 얘들아? 일단은 두 직선이 있었어. 예? 두 직선 있잖아. 근데 그 두 직선이 교점이 있었지. 근데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근데 걔네들을 한 번에 딱 나타내는 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쌤이 하나 질문해 볼게. 이걸 내가 이렇게 식을 세웠다라고 쳐봐.
그럼 쌤이 지금 나타낸 이 식이 뭘 나타내는 거라 했지 방금? 뭘 나타내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있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으면 몇 개라고? 우수히 많은데 걔네를 한 방에 나타내는 식을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했지.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낸 이 식이 뭘 의미한다라는 거 설명을 해봐. 설명을. 그래 생각을 해야지 얘들아.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잘 설명을 해보고 내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해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생각하라고 내가 물어보는 걸 거 아니야. 지금 나타내는 이 식이 뭐냐면 얘랑을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무슨 선을 나타냈다 했어 선생님 방금. 이거 직선이라 했지. 질문. 이 식을 내가 딱 완성시키면 x, y에 대한 몇 차여야 되겠어? 1차여야 된다라는 거 인정돼야 안 돼? 쌤이 아까 그래서 미리 다 얘기했잖아. 이게 1차식 상태의 방정식이면 직선 된다고 했잖아. 직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는 이 점을 지난 수없이 많은 직선을 한 방에 나타낸 식 세울 건데 직선 세울 거기 때문에 1차여야 된다는 이 말이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다음 두 번째, 이게 1번 포인트예요. 직선이기 때문에 1차여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 이 교점을 우리는 뭐 하는 걸 찾을 거야? 지나야 된다가 두 번째 포인트지. 그러면 이 교점 좌표를 쌤이 뭐라고 해놨어 지금?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교점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나랑 같이 이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 방정식은 얘를 뭐 하면 뭐 돼야 되겠어? 대입하면 성립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다 맑게 이해돼? 근데 우리가 직전에 얘에다 대입하면 성립되는 건 당연하지. 쌤이 아까 뭐라 했어? 스위치 전환하라니까. 이 교점은 좌표는 이 방정식이 원래 해들이었다고. 근데 얘랑 얘 위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해이기도 하고 이거의 해이기도 하니까 대입하면 다 성립되고.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식을 나타낸 게 뭐야? 라고 하면 결과는 이제 뭐냐면 정답은 잘 들어요. 둘 다 일반형이지. 이때 하나의 일반형을 그대로 적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었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반형을 또 적어 여기다가. 근데 이때는 괄호를 치고 여기다가 K를 딱 곱해서 만들면 이 식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을 한 방에 나타낸 식이 되는 거야. 이게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 검증을 몇 개만 해볼게. 봐. 이거 진짜로 이 점 지나 안 지나 확인해봐.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확인하려면 뭐 해보면 되니? 대입했을 때 성립되면 지나는 거잖아. 근데 너희가 여기다가 내가 아까 얘랑 알파 베타 넣으면 성립된다며, 는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그럼 요 식도 내가 알파 베타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성립되나 봐봐. 요게 지금 A 알파 B 베타 C가 되는데 그게 얘잖아. 얘. 근데 얘가 는 0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된다고 했잖아. 성립되니까. 얘가 얘지 여기. 그럼 얘도 몇 되는 거야? 0 되는 거니까 이 K가 몇이든 간에 무관하게 얘는 0. 그럼 얘도 0. 그럼 합쳐서 0. 대입 시 성립됐다라는 거 확인한 거 이해돼?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이게 몇 차야? 싹 전개하면 1차겠지. 그러니까 1차다도 확인됐고. 알겠어? 적으세요 이제. 자 다시 보자. 이 식에서 근데 K가 그럼 뭐냐라 하면 K는 바깥으로 빼서 모든 실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K에 너네가 원하는 실수 아무거나 그냥 갖다 대입을 해도 된다라는 상황이야. 이걸 좀 더 내가 더 설명을 해줄게. 일단 여기까지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엔 예시를 줄 건데 예시는 그냥 적을 사람은 적고 안 적어도 돼요. 칸이 없어서 예시까지 적기 힘들면 그냥 화면 봐봐. 다 적었지? 그냥 봐.
선생님이 y는 x 플러스 5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e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을 또 그렸어. 만났지 둘이 지금. 근데 얘네 둘이 진짜 만나는 거 맞아? 이런 것도 잠깐 검토해봐. 우리 직선의 위치관계 3개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한 점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거지. 근데 기울기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기울기 다르잖아 지금.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났다. 근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직선을 다 그으면. 그치? 근데 얘네들 이 수없이 많은 이 계속 그리면 그리는 대로 생길 이 수없이 많은 모든 직선들을 한 방에 딱 나타내봐 라고 하면, 일단은 얘는 일반형으로 와 있는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와 있는 상태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야.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잘 봐. 그냥 너희가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붙잡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얘 선생님이 앞에다 쓸게. 그리고 또 다른 일반형에다가 k를 곱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냥 이걸 k를 곱하게 할게. 이렇게. 그리고 는 빵이라고 딱 놔줘버려. 그럼 얘가 이제 뭐라고? 여기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모든 직선을 한 방에 나타낸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아까 설명 다 했지만 진짜 확인해봐. 여기 몇 컴마 몇이야 얘들아? 일단 교점 찾아봐. 그럼 얘랑 연립 한번 해보자. 연립. 그럼 3x 이거 더하면은 플러스 8?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8이지. y는 3분의 7이야? 그러니까 요 점 좌표가 지금 3분의 8, 3분의 7 이게 이 점 좌표란 말이야. 그럼 이 점은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성립되지.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다 넣는 순간 는 0이 된다. 여기다가 이걸 넣는 순간 는 0이 된다고. 그럼 얘도 이거 넣었을 때 성립되겠나?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고 x, y에다 다 넣었어. 아까 쌤이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는 0 된다 했잖아. 그럼 얘가 0이 됐을 거네. 그럼 여기도 0 됐겠지. 그러니까 k가 몇이든 상관없이 0이 되니까 성립되는 거 이제 검증됐지? 두 번째, 이 식은 몇 차식 상태예요? 1차식이기 때문에 무슨 선이겠어? 이걸 내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이라는 것까지 알겠잖아. 근데 여기에 이때 K의 역할을 쌤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K 역할은 뭐라 했냐면, 쌤이 K가 뭐라 했어요? 수없이 많은 그 모든 실수라 했지. 그러면 이런 거야. 얘들아, 여기 직선도 내가 몇 개 있다 했어, 여기? 무수히 많잖아. 근데 너희가 여기다 K에다가 적당한 거 집어 넣을 때도 모든 실수기 때문에 실수를 다 집어 넣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무한히 많은 수를 다 넣을 수 있지. 이해되니? 그러면 너희가 만약 여기다 K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었다라고 쳐봐. K에다가 1을. 만약에 K에 1을 넣었어. 그럼 얘가 1을 넣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K 1 넣고 계산해봐. 3x. y는 사라지네. 플러스 8은 몇? 0. 그래서 x는 몇? 마이너스 3분의 8 되지. K가 딱 너희가 어떤 숫자를 하나 집어넣는 순간 여기 내가 직선이 무한히 많다 했잖아. 그 무한히 많은 직선 중에서 하나의 직선으로 딱 고정이 돼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x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게 뭐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건 이런 직선이잖아. 딱 x축에 수직으로 꽂혀 있는 거. 이 수없이 많은 모든 직선 중에서 한 놈으로 딱 매칭이 된다고 지금. 뭔지 알겠니? 다시 이렇게씩 세우면 K는 그냥 모든 실수라서 뭐든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 너희가 K에 뭘 넣는 순간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로 딱 고정되잖아. 그럼 여기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의 직선으로 딱 결정된다고. 그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K가 0이면 어떨까? K가 0이면 이거 다 사라지지. 그럼 뭐만 돼? 얘가 되지. 그럼 걔는 뭐야?
아까 얘잖아, 얘. 요거. 얘가 얘.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 중에도 얘도 있긴 하잖아. 그러니까 K가 0이면 얘가 딱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돼?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까지 K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리고 기울기 몇이니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이 수없이 많은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2분의 1인 놈이 한 놈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거. 됐어? 그럼 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K 값이 정해지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적던 거에 이 K가 정해지면 직선 한 개로 정해지는 상태다. 이렇게 필기해줘. 그래서 얘들아, 요 식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일단 원리나 뭐 이런 건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걸 알려줄게요. 지금부터. 자, 적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우리가 마주쳤다 면은 이 문제 풀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 두 가지를 해석을 해서 풀면 웬만하면 그 문제는 맞을 수 있을 거야. 풀기라고 할게요. 해석고 풀기. 근데 요 식이 방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나? 뭘 의미한다 했어?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수없이 많은 직선이지. 근데 무슨 수없이 많은 직선? 그냥 뭐 아무 직선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얘랑 얘가 사실은 뭐였어? 하나하나의 따로따로 직선들이었던 거야. 그지? 그러면 얘와 는 빵이라고, 이거 다시 는 0이라고 직선 하나로 이렇게 완성하고, 그 다음에 얘도 또 다른 직선으로 이렇게 는 0이라고 놓고, 그럼 얘와 얘의 뭐? 원점,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다 라고 먼저 해석을 해야지. 그지? 적어줘. 그런데 자, 두 번째 사실, 이거 별표 치시고, 자, 이 친구는 기울기 몇 자리니? 1자리지. 선생님 대충 그렸어. x-y 플러스 1은 0 그린 거야. 얘 그리자. 얘 기울기 몇 자리야? 넘기고서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대략 이 정도겠지. 자, 아까 얘기했던 요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모든 직선이라 얘기했지, 선생님이. 근데 자, 잘 봐. 이 수없이 많은 모든 직선 중에서 딱 한 개는 못 나타내요. 딱 한 개. 다시 뭐라고? 이 수없이 많은 직선 중에 딱 한 놈만큼은 이 식이 못 나타내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잘 봐. K 옆에 곱해져 있는 요 놈 있지. K 옆에 곱해져 있는 거라고 기억하세요. K 옆에 곱해져 있는 얘만큼은 못 나타냅니다. 이 수없이 많은 모든 직선에서 K에 따라서 뭔가를 막 다 대입하면 여기 중에 하나씩 결정된다 했잖아. 근데 그 중에 K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얘를 못 나타내. 얘를. K 옆에 있는 거 못 나타낸다.
K가 몇이든 간에 이 식 자체로 이 식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는 여기 쌤이 책에는 써놨는데 지금 쌤이 설명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만 드려요. 이거 어차피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이 직선을 보면은 두 가지 해석을 해. 얘는 0, 얘는 0이라고 놓고 그 둘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렇지만 K 옆에 곱해져 있는 이 직선만큼은 못 나타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식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식 써 있고 문제에서 기억 이렇게 물어본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래. 이게 맞아 틀려? 얘가 얘들아, 선생님이 방금 뭐라 했다고, 이 점을 지난 수없이 많은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는 있지. 근데 그 중에 뭐는 못 나타낸다 했어? K 옆에 있는 얘는 0이란 이 직선을 못 나타낸다 했지. 근데 하필 얘가 딱 기울기 몇 자리야? 1자리잖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문제 낸다는 거야. 기울기가 1인 건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적어줘. 자, 그리고 이걸 아주 살짝 변형한 게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뭘까 이건? 근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거 알려주고 이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공부를 똑바로 하면 이건 다 외우는데 살짝 변형돼서 이렇게 나오면 좀 당황한단 말이야. 근데 뭘까 얘도? 그렇지. 얘를 그냥 다 전개한 걸 뿐이야 얘들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다 전개 다시 하셔서 K가 없는 건 앞으로 다 빼. K가 없는 건 선생님 앞으로 다 뺐지. 그 다음에 K가 들어있는 건 뒤로 다 빼는 거야. 이렇게 하고 K로 뭐 해주면 되겠어? 묶어서 이 모양으로 만들면 이제 보이지 또? 얘는 0, 얘는 0이라는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얘는 얘들아 그러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이지만 K 옆에 곱해져 있는 얘 있지. 이 직선만큼은 못 나타낸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라는 거지. 다 적었니? 자, 여기 위에 있는 문제 좀 볼까? 여기 써있네. 이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얘들아 방금 우리가 배웠던 모양이랑 좀 다르다는 거야. 전개되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걸 싹 다 전개해서 X 있는 거, K 없는 거 있는 거 모아줘야 되지. 여기서 일단 K 없는 거 2X, 여기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3, 그다음 K 있는 거 묶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X, 여기서는 Y, 여기서는 마이너스 6. 이 모양으로 보니까 이제 더 알겠지? 얘는 뭐다? 얘는 0, 얘는 0이라고 놔서 이 두 직선에 뭘 지난다 했어 무조건 선생님이. 얘 둘의 교점 지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K가 뭐든 간에 항상 어딜 지난다라는 거겠어? 이게 결론적으로 이 둘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게 점 P가 된다 이 말이. 이 교점을 무조건 지난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지나는 점 찾으라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이해됐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연립하는 건 하면은 이게 1,5가
근데 이 직선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 1,5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인데 그 중에 딱 한 개만 못 나타낸다. 누굴 못 나타낸다? x 플러스 y 빼기 6은 0 이 직선을 못 나타내. k에 너희가 어떤 실수를 대입하든 간에 그 두 가지 딱 기억하고서 풀면 문제 풀 수 있다. 알겠죠? 넘어갈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것도 다 배웠고 자취의 방정식으로 오세요. 자, 우리 자취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그 풀이 순서 외우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적지는 마시고 그냥 내가 빠르게 말로 설명할게요. 1번 뭐였어? 자취의 방정식. 구하려는 점을 x, y로 놓는다, 그지? 근데 2번이 이제 문제에 따라 달라지지. 뭐가 주어졌냐, 뭐가 안 주어졌냐. 동점이 없냐, 동점이 주어졌냐. 동점이 없으면 뭐 한다? 주어진 조건으로 식 세우면 끝. 자, 동점이 있을 때는 동점을 a, b로 놓는다. 3번 a, b 사이에 관계식을 얻는데 이때 대부분 뭐 한다 했어? 대입을 해서 얻으라 했어. 그 다음에 4번 a랑 b를 x, y로 나타내라 했지. 이때 주어진 조건 보고 나타내라 했어요. 5번 마지막에 a, b를 x, y로 나타냈을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아까 너네가 세워놓은 관계식에다 갖다 다 대입을 했지. 자, 이거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에서 설명할 건 따로 없고 문제나 볼게. 예시 보자. 보세요. A라는 1,2라는 점이 있어요. 천천히 생각을 하는데 쌤이 알려준 순서를 지키면서 하라고요. 1,2라는 점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대.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 자, 순서를 지키자. 첫 번째, 내가 구하려는 점이 A야, P야, M이야 여기서? M이지, M. M을 뭐라고 넣어? x, y로 놓는다. 그치? 동점이 있어, 없어? 동점은 선생님이 꼭 움직인다라고 말이 안 나올 때도 있다 했잖아. 어디 위의 점이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동점이라고 받아들이라 했지.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얘를 동점, 그러니까 a, b로 놨다. 그 다음 단계가 a, b 사이의 관계식을 얻는데 걔는 여기다 선생님이 집어넣으라 했어요. p가 여기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되잖아, 그지? 대입해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이 A, B를 X, Y로 나타내라 했는데 그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읽으면서 나타내는 거야. 뭐라 써 있었어, 조건이? M이라는 점이 AP의 중점이다고, 중점. 그럼 A점이 1,2고 P를 우리가 A, B라고 했잖아, 지금. 그럼 얘들의 중점 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G. 이렇게. 그럼 이게 이 중점인데 중점 구한 요 놈이 이 M, X, Y다 이거잖아. 그럼 얘가 X고 얘가 Y지. 그럼 얘가 X니까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x-1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Y라고 하면 B는 2y-2지? 이렇게 하고 여기 A, B에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정리를 쭉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 정리 쭉 한 거야. 그랬더니 요런 식이 완성되면서 XY의 이젠 자취의 방정식이 구해진 게 된 거예요. 점 M의 자취의 방정식. 자, 이거 집 가서 다시 또 정리하면서 스스로 풀어봐. 선생님이 풀이 순서 여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별표 좀 치세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별표. 필수 암기라고 적고. 자,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 이 밑에 이제 또 필기를 할 건데 일단은 그냥 또 화면을 볼게요. 자, 요 내용 설명하려면 또 중학교 내용을 잠깐 해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 이렇게 두 반직선이 만나서 각을 이뤘지 얘들아. 근데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등분하는 거. 중학교 때 딱 뭐라 배웠냐, 이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은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뭐하다 같다라고 배운 거 기억나? 이거 왜 같지? 얘가 지금 같은 이유는 합동이라서예요. 이거 중2 때 배워요. 중2 때 얘하고 뭐야, 빗변이 공통변이지.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각도가 똑같지. RH 뭐 A 합동 상태인 거예요. 합동이니까 요 길이 뭐 한다고? 같다라 했던 거 기억나? 다시 쌤이 뭐라 했어요? 각의, 이 각의, 재현아, 각의 이등분선, 이 이등분선 위의 점에선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재나 여기까지 거리 재나 이도 똑같다. 이거 알겠니? 이거 적어줘 일단.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만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봐, 적지 마. 자, 여기 1참수가 이렇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개의 1참수가 있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냐면, 얘네 둘이 만났지. 지금 만나면서 여기 뭐가 생긴다고? 이렇게 각이 생겼지. 근데 이 각을 몇 도일까는 미적분 가면 배워. 이런 거 구할 수 있게 돼요. 미적분 가자.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길 딱 2등분이라는 게 절반으로 싹 잘라버리는, 이렇게 이 직선 있겠지. 이 직선의 식을 세우는 걸 배울 거야 지금부터. 뭐 하는지 알겠어? 그럼 이걸 언제 많이 쓸까? 이런 걸 왜 배울까? 이런 게 언제 쓰일까? 이 보라 색깔이 뭐라고? 이 각을 뭐하는, 2등분한 선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고 이제부터 쌤한테 배우면. 이걸 배우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냐면, 내심좌표 찾을 때 그걸 씁니다. 뭐 찾을 때? 내심좌표. 우리 내심의 정의를 뭐라고 외웠어? 세 뭐에? 내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라 했잖아. 여기 2등분, 여기 2등분, 여기 2등분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다 같이 몰린 요게 내심이지. 이 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이 직선, 이 이루고 있는 이쪽 각 있지? 이쪽 각. 이 각을 뭐하는 선? 2등분하는 선. 이걸 지금부터 배울 거라니까 쌤한테. 이 보라색깔 방정식 세우는 걸 배워 나한테. 이걸 배워서 이걸 찾을 수 있겠지 이제부터 배웠으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쪽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여기 또 있지. 얘도 너희가 나한테 지금 배워서 이 방정식 얘하고를 찾게 되면 이 두 보라색을 딱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내심좌표를 찾는데 응용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차곡차곡 배워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자, 다시. 이 내심은 이해 잘 안 된 사람은 그냥 이것만 기억해. 여기 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라고? 이 두 직선이 만났지요.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이루는 각이 있지. 얘를 뭐하는, 딱 정확하게 2등분하는 이 직선을 식으로 세우는 방법을 배우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얘를 뭐에 의하여 배우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통해서 구하게 돼. 설명한다 이제부터. 잘 봐. 자, 지금도 그냥 화면을 보셔야 돼요.
야, 이런 거 난생 처음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듣고 정리하고 머리에 넣어서 자기 거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해야 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잖아 우리가. 자, 이렇게 선생님이 두 직선을 적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지. 얘를 2등분해. 이렇게. 그럼 이 빨간 색깔 방정식 세우겠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지?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근데 사실은 한쪽만 있어.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면 여기만 있는 거야. 이쪽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 각을 2등분하는 선도 존재하지. 이렇게 이 분홍 색깔도 같이 구할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지금 쌤이 두 개를 한 번에 하면 헷갈리니까 이 빨간색부터 하는 거 잘 봐.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빨간 색깔 이 직선, 즉 각을 2등분하는 선의 방정식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뭐 하는지 알겠니?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유도한다 했어. 이 방정식을 뭐에 의하여? 자취의 방정식을 통해 찾겠다 이거잖아, 그지? 근데 자취의 방정식은 다시 그럼 기억해봐. 자취의 방정식을 통해 찾겠다라고 했으면 내가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풀라 했는지를 기억을 해야지. 어떻게 알아 있었어? 아까 1순위 뭐라? 구하려는 점을 x, y로 놓으라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는 점은 여기서 뭐냐면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여기 점들이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지. 이 무수히 많은 이 모든 점들을 선생님이 딱 x, y라고 설정한 거야.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점을 x, y로 놨다고 얘들아. 이해돼? 그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은 구하는 점을 x, y로 놓고 내가 동점이 있냐 없냐로 보라 했잖아. 근데 지금은 동점이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동점이 없다. 동점이 없는 케이스에 선생님이 뭐 하라 했어? 주어진 조건으로 바로 칙 세우라 했지. 그럼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일단 주어진 조건이 뭐야? 이 빨간 선이 이 각을 뭐 했다고? 2등분 했다라고 했지만 근데 그걸 다시 중학교 때 개념을 섞어서 설명하면 이 빨간 직선 위의 점에서는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내가 뭐 할 거라 했어? 뭐 할 거다고? 같을 거라 했잖아. 이렇게. 이게 주어진 조건이야. 뭐냐면 이 점에서는 두 직선 얘랑 얘까지의 이르는 거리가 뭐 한다? 같다라는 얘를 주어진 조건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럼 얘로 식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 여기가 x, y야.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를 재봐.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얘들아 점과 뭐 거리야? 직선 사이 거리잖아.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 분의 절대값 씌우고 이 점을 여기다 뭐 하랬지 내가? 대입하라 했는데 여기 x, y라서 x 넣고 y는 그냥 그대로지 식이. 이게 뭐 구한 거야? 이 거리 구한 거 알겠어? 그 다음 요 거리는 얘도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절대값. 이 점을 이제 대입시켜라 여기다가. 그럼 x, y 넣으니까 얘도 식은 똑같지? 이해돼?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두 개가 뭐 할 거라 했다고 우리가? 같을 거라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딱 놨어. 그 순간 식이 하나 생기잖아 이렇게. 이해되니? 적어주세요. 자, 우리 이게 이렇게 선생님이 다 알파벳으로 써서 A, B, C로 하니까 조금 뭔가 식이 되게 어려운 듯한 느낌이지만 해석을 해보면 사실 그냥 뭐 한 거야? 이 각의 2등분선 위의 점을 그냥 x, y로 놨어. 일단은 쉽잖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해서 같다. 이게 끝이야. 그냥 끝. 알겠지? 그럼 쌤이 예시를 하나 또 들어주면서 더 이해를 해보자. 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네 두 개가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됐어? 그러니까 얘들 고등수학은 딱 뭔가를 배우면 이걸 이해를 하면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도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좋아. 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를 쉽게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나 배웠어? 그럼 그 머릿속에 딱 탑재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씩 쌓아가면 돼. 그럼 얘도 이제 방법만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바로 구할 수 있지. 선생님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얘 기울기가 일단 봤더니 둘 다 음수네. 그냥 봐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 얘 두 직선에 대충 그렸다. 얘네가 이루는 각이 이렇게 있지. 이걸 이등분하는 선 얘를 찾아라 이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우리 방법을 기억하면 된다고. 어떻게 알아있어? 이 빨간 색깔, 이 각의 이등분선이었던 이 빨간 색깔 위에 어떤 점을 그냥 x, y로 바로 놔. 알겠니? 근데 얘는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요까지 거리하고 요까지 거리가 뭐 할 거라 있어? 같을 거니까 그냥 그거 갖다 식만 딱 세우면 끝나. 그러면 이 x, y에서 소정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봐. 그러면 루트 하고 몇? x 개수 제곱해야지. 플러스 4 이거 y 개수 제곱해서 얘들아 알겠어 이거? 1제곱.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라 했어 서인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에 절대값. 근데 x에 x 넣고 y 넣으니까 그냥 식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는 성현이 요까지 거리 구해봐. 2제곱 그러니까 4죠. 그 다음 1제곱 1 그지? 절대값 뭐 한다? 대입. 그렇지. 이게 답이야. 근데 뭔가 안 예쁘지 지금 모양이. 이걸 우리가 정리 좀만 해볼게. 근데 공교롭게 지금 둘 다 얘들아 분모가 루트 몇이에요? 둘 다 루트 5지. 양변에 루트 5 딱 곱해가지고 루트 5 약분시킬 수 있지. 그럼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네.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너네 이건 당연한 상식인데 우리 얘들 봐. 절대값 하트하고 절대값 별이 같다 해서 절대값을 동시에 풀 거야. 양변에 절대값 동시에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어?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돼 얘들아. 기억하세요. 이런 것도 다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놓고. 절대값 풀어봐. 그러면 한쪽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절대값 동시에 딱 풀 수 있다. 아직 알겠어? 적으시고.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재현이 플러스로 보는 식도 한 개가 있고 이걸 마이너스 상태로 보는 식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식 답이 뭐가 나와? 플러스로 다 해서 식 하나 만들어 봐. 그럼 얘는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1번 2번 마이너스 상태로. 그러면 얘도 3i가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방정식 쌤 몇 개 찾았다? 2개 찾았지. 근데 지우 답이 왜 2개겠어? 왜 답이 왜 2개 나왔을까? 왜 2개야? 내가 아까 말했지? 이루는 각은 한쪽만 있다고 2개라고. 이쪽도 있다 했잖아. 이쪽 각을 이등분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겠니? 그럼 파란 놈은 기울기가 양수짜리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기울기 양수가 누구야 지금? y는 x 플러스 2겠지.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음수짜리네. 그냥 y는 뭐야? 마이너스 x겠지. 적으세요. 왜 답 2개 나오는지 이해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생들은 전혀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니, 중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1차 함수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 얘기만 한 거고, 이 1차 함수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이 1차 함수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해됐지? 자, 그리고 다 적었나? 하나 더 알려줄게. 여기 옆에다 CF하고 적어줘. 이렇게 직선 2개 그리시고. 얘네가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그럼 2개 있겠지, 앞으로. 봐봐. 이쪽 2등분하는 거, 요렇게. 이쪽으로 2등분하는 거, 요렇게. 그래서 각도 동그라미 X까지 다 표시해놔줘. 자, 저렇게 이제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두 직선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배웠다는 거야, 방금. 근데 이때 쌤이 한 가지 이제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가 몇 도입니까? 몇 도예요? 이 검은 색깔 직선에서 검은색 직선까지 내가 왔잖아. 180도잖아. 근데 180도가 지금 보시면 XX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잘렸지. 그럼 2x 더하기 2 동그라미 한 게 180이란 얘기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겠어? 90이겠지.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다가 성립돼, 얘들아. 그러니까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들은 항상 몇 도로 만난다, 이렇게 90도 직교한다는 얘기예요. 직교하기 때문에 기울기 곱이 다 배웠지. 이제 몇 대 해야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여기도 확인해봐. 아까 구해놨던 이거 예시의 두 개의 그 기울기 곱하면 딱 마이너스 1 되는 것도 다 검증되지, 지금.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얘를 3x래, 3이래. 그럼 얘 기울기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바로 알아내라고, 얘들아. 이런 거. 말 이해되니, 지금? 적어줘. 자, 이제 이거 할 수 있겠지? 이거는 방금 선생님이 들었던 예시랑 똑같은 거고. 여기. 자, 다음 페이지 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추가 내용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 보통 선생님이 이 교재 만들 때 이 추가 내용들은 이제 너네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알아야 문제는 실질적으로 잘 풀려. 그럼 내가 여기 체크 표시해 놓은 것들은 뭐겠어?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내가 체크로 다 끊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일단 첫 번째 거 주제부터 보면 되겠네, 그죠? 네, 봅시다. 자, 얘는 별표 치세요.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고3 때까지도 기억을 해야 되는 엄청 중요 개념이에요. 뭐라 써 있어요? 근데 아마 나하고 중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은 한 번쯤 센에서 센 교재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내가 얘기했던 적도 있을 수 있어요. XY 외에 문자가 있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옆에다가 따로 또 적자고. 이렇게 해놔, 선생님. 이 직선은 마음에 안 드네,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얘들아? 기울기가 뭐야? m이지, m. y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지. 야, 알겠지, 여기까지? 근데 그럼 이러면 얘들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는 건데 m을 모르잖아. 그치? 그치만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나? 지금 기울기도 해석이 불가, y절편도 해석 불가잖아. 그럼 이거 못 그리잖아. 맞지? 이럴 때 한 가지 알아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우라는 거야. 알겠나? 이 상황을 근데 무슨 상황이냐면 XY만 있는 게 아니라 XY 외의 문자가 있지. 이럴 때는 외워. 묶는 거야. 뭐 한다고? 묶는다. 근데 묶고라고 적어놔. 묶고. 그럼 누구로 묶겠어? 당연히 XY가 아닌 저 M으로 묶는 거야. 묶는 거 뭔지 알지? 묶었지?
묶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괄호가 0 되는 값 찾고, 그러면 정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점이 나옴. 근데 정점이라고 하면 정지한 점이기도 하지만 이 직선이 꼭 지나는,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할게요. 항상 지나는 점좌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점. 자,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기울기도 못 얻고 y좌표도 못 얻어. m이 몇인지 몰라서. 알겠지? 그치만 정점을 얻을 수 있어. 정점이 뭐냐면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좌표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들아, 무조건 지나는 점이라는 건 뭐겠어? 어쨌든 얘가 지나는 점이라며. 그러니까 뭐 하면 뭐 돼야 돼, 얘한테. 대입시 성립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은 내가 괄호가 0 되는 걸 찾으라 했지. 괄호에 몇 넣으면 0 돼? 예준이 2지. 2를 넣으면은, 예준아 여기다 2를 넣으면은 m이 1억이어도 이건 그냥 몇 대? 0 되고, 마이너스 1억이었어도 0 되지. 그럼 얘들아 2를 넣었더니 얘는 사라지니까 y는 몇이다가 돼? 1이다가 되지. 그럼 이 2,1이 바로 얘가 무조건 지나는 정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왜 그러겠어요? 방금 말했잖아. m이 몇인지 몰라. 근데 1억이라는 어떤 이상한 값이더라도 얘는 2,1은 무조건 지나잖아. 얘가 뭐 3이어도 2 넣으면 1 나오잖아. 루트 3 넣어도 2 넣으면 1 나오잖아. m이 몇이든 무관하게 관계없이 항상 2,1은 대입하면 성립되니까 그걸 무조건 지난다고. 이 말 이해됐어? 그럼 얘를 그려봐 라고 하면 이게 2고 이게 1이지. 여기를 무조건 뭐 한다 했어 쌤이? 지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는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데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몇 개야? 무수히 많지. 이렇게 무수히 많다고 얘들아. 무수히 많다고. 근데 그거는 이 m이라는 게 여기서 뭔 역할을 해줄지? 기울기 역할을 하지. m이 딱 0이면 뭐겠어? m 값이 0이면 기울기가 0인 이런 직선이 되고, m이 딱 1이면 기울기 1짜리 45도로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고, 무조건 여기는 마치 못으로 땅땅 박아놓은 것처럼 여기는 무조건 가만히 지나야 된다고. 여기를. 이런 느낌인 거 알겠어? 적으세요. 그럼 이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이 문제 예시 하나 적어줄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잠깐만, 이거 점을 쌤이 좀 생각 좀 해볼게. 적어주세요. 자, 이게 이제 문제에 나오면 일단 여기 XY에 문자가 있지. 바로 우린 배웠잖아. M으로 묶는 거야 얘들아. 쌤한테 배웠으니까 바로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였어? 이 직선은 2,
이를 무조건 뭐 한다고? 지난다고. 그리고 그림 그려봐. 방금 했잖아요 이거, 그죠? 미컴마이를 무조건 지나. 그리고 이거 중학교 문제에서도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3,4 5,2 이 A점과 B점을 이은 선분이란 게 이거지 얘들아. 이렇게 이 빨간 선분하고 만날 때의 M의 범위를 찾으라 이 말이야. 이거 다 알아들어 여기까지? 근데 이때 M이 뭐야 이거. 일단 중학교 이거 센 문제 있어요 이런 거. M, 이 직선의 뭐 역할 해줘? M, 기울기 역할 하잖아. 1차 계수 기울기잖아. 근데 얘가 봐봐. 이 점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했어. 2,1은 지난 다음에.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 빨간 선분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왜 안 돼? 만났잖아. 만났지만 여기를 안 지났잖아 지금.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된다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지금 이 파란 색깔 직선은 얘들아 내가 y축에 딱 1로 꽂아놔서 y는 1인 거고, 얘보단 기울기가 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올라가서 커져야지 만나기 시작하지. 이때부터. 이런 문제는 당연히 얘들아 이 사이사이의 값들을 찾는 게 아니라 언제를 찾는 거야? 양 끝 경계를 찾는 거예요. 경계를. 이게 무슨 말이야? 서현이 이거 내가 기울이다 보면 언제부터 만나? 이때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나지. 언제 만나겠어? 5,2를 지날 때부터 만나는 거지. 이때부터. 그렇지? 이해돼 이거? 근데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세워놔도 재현이 만나 안 만나? 만나다가 언제까지 만나? 이거 너무 가파르게 세우면 이러면 만났어? 언제가 마지노선이야? 3,4를 지나는 이 순간이 딱 마지막 그 만나는 순간의 마지노선. 근데 그때의 얘는 M의 범위 찾으라는 거는 M이 기울기라며.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이 파란색 둘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기울기의 최 무슨 값이 나오겠어? 최소잖아.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기울기 제일 작잖아. 만날 때 만나면서 기울기가 제일 최소일 때고 얘가 기울기에 뭐겠어? 맥스지. 최대. 이해돼? 그러면 이거 기울기 뭐야? 그럼 기울기 찾으려고 하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구한다. 이거 몇 콤마 몇? 2,1. 여기는 5,2지. 예술 사이 기울기 5 빼기 2, 2 빼기 1. 3분의 1이야? 그럼 m은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될 거 아니야. 같아도 만나는 거잖아. 그 다음에 3,4까지. 그럼 이거 x 증가량 1, y 증가량 3. 3분의 1부터 3 사이면 되겠다. 이거 푸는 거 알겠니? 자, 2개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적으시고. 자, 두 번째 상황은 여기 이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에요. 이것도 우리 중학교에서는 살짝 심화 내용으로서 배우긴 하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거 봐봐. 이해부터 하자 얘들아. 재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이렇게 한 직선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vs 얘들아.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게끔 그렸을 때 응? 무슨 차이야? 요 AB 사이의 기울기하고 외주나 AB 사이의 기울기하고 BC 사이의 기울기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근데 얘처럼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AB 사이의 이거의 기울기랑 BC 사이의 기울기가 뭐 하겠어?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얘들아 두 점씩 붙잡아. 이 점을 두 개씩 ABC면 AB, BC 이렇게 두 점씩의 기울기를 구해서 같다라고 식 세우면 됩니다. 이해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기울기 다르잖아. 이렇게. 서윤이 알겠어? 적어줘.
그 다음 내용 합니다. 이것도 쌤이 해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일 때는 얘들아 웬만하면 생각을 잘 하는데 이제 긴장되거나 하면 생각이 좀 잘 못할 때 있잖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이거 쌤이 여기 빨간 색깔로 해놓은 거 이거는 암기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차라리 외우는 게 너네가 속 편해. 긴장돼도 다 떠오를 거 아니야 외워놓으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적어줘 얘들아. 세 직선이 뭘 못 이룬다고? 삼각형을 못 이루는 경우. 그러면 얘들아 직선 세 개를 막 너희가 그려보는 거야 머릿속에서. 근데 걔네가 이렇게 그리면 어때? 이거 그리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삼각형 완성됐지? 근데 어쩔 때는 삼각형이 안 될 때도 있어. 언제일까? 근데 이 상황을 딱 얘기하면 얘들아 두 개가 동시에 딱 떠오를 정도로 외우자. 알겠니? 왜냐면 긴장되거나 하면 또 하나밖에 생각 안 나고 하나 기억 안 나고 이러면 또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외우는 게 편하다. 첫 번째가 무슨 상황? 한 점에서 만난다 해요. 다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적어. 이렇게 한 점에서 다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삼각형이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한 점에서 다 같이 만났다라는 건 문제를 풀 땐 그럼 어떻게 적용하냐면 분명 이런 문제 이렇게 두 직선은 줄 거야. 두 직선은 뭐 한다고? 그냥 다 밝혀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치면은 얘도 뭔가 이렇게 주겠지. 예를 들게 그냥 그럼 얘네 둘이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아. 그럼 나머지 하나의 직선은 이제 얘네 안 밝혀 놓을 거란 말이야.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연립에서 교점을 찾아서 너네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았다고 칠게. 예를 들어 그럼 그 교점을 이 파란 색깔도 뭐 해야겠어? 지나가야 된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건 대입시 성립이란 얘기지. 대입에 성립하게끔 이렇게 해서 다 구하면 돼. 첫 번째 적으시고 자, 두 번째는 세직선이었잖아요. 그럼 이 세직선 중에 적어도 두 직선 평행하면 됩니다. 평행하다는 건 뭐가 같다는 얘기다? 기울기 같고 y좌표는 다르다는 얘기였지. 그러니까 세 개 다 평행하면 당연히 삼각형 안 되지만 세 개 중에 두 개만 평행해도 된다. 그럼 기울기를 같다라고 이제 식 세워가지고 좀 풀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거. 이 상황까지 이해됐어? 적으시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게. 남은 거는 다음에 내가 이어서 직선 끝내도록 할게요.